4번 문제 할 건데요. 이 4번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문제가 구려요. 약간 평가원이 냈다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구린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못 풀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6월 9월은 9월 문제인데요. 작년 6월 9월은 선생님들이랑 그 시간 제한 정도 막 풀고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맞았고요. 근데 설마 이런 식으로 푸는 걸까 하면서 풀었는데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설틱했어요. 이런 문제 내신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손톱으로도 이런 문제 걸을 정도. 네. 근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수함수 fx 있고 k가 정수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왜 구린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f의 k 플러스 2 빼기 f의 k고요. 4k제곱 플러스 14k인데요. 보시면요.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친구 보면서 처음에는 기울기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fx에 두 칸 떨어진 정수니까 어쨌든 정수단이 두 칸 떨어진 두 아이의 기울기가 뭐랑 뭐 사이에 있나 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줄 알았어요. 접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좀 약간 좀 열받는 게 근데 대체 두 칸 떨어진 기울기가 이들 사이에 있다는 게 뭔 뜻일까? 얘네도 다 K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만약에 함수로 나왔으면은 정수 두 칸 떨어진 기울기가 어떤 두 함수 사이에 있어야 돼 아니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좀 열받게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계산만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칸 떨어진 기울기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두 번째 페이지로 마음을 바꿔서 어쨌든 부등식인데 그래도 예전에 이런 문제 나온 적은 있으니까 부등식인데 양옆에 이런 식을 줬네. 그러면 얘는 k에 대한 1차 함수, k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교점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경계선이 되겠다. 그럼 보세요. 얘네들이 만약에 같아지는 교점이 있다면 가운데 아이는 꼼짝없이 그 값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걸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정답이죠, 이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는 얘를 보자마자 기울기를 떠올렸다? 정상입니다. 그게 맞아요, 원래. 근데 기울기에 졸라 쓸모가 없었고 얘네들을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부등식의 경계를 보자 라는 걸로 접근했고 이번에는 그래서 경계를 이제 구해보니까 경계 구하니까 무슨 문제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경계를 구해보니까 k제곱 3k 플러스 2는 0인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경계였거든요. 경계가 딱 정수 한 칸 차이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k에 대한 이 2차 함수가 옆에 있는 저 친구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얘기다? 요 사이에만 1차 함수가 위로 가는 게 있는데 근데 1차 함수가 위로 가면 안 되잖아요. 더 작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마이너스 2와 1 이 경계의 값에서 똑같은 값 나오니까 걔네 대입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겠다. 그리고 마무리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얼마죠? 이거죠. 얘도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같은 값이니까 얘는요? 10이에요. 미안. 마이너스 10이네요. 이거죠?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f의 1 빼기 f 마이너스 1인데 어쨌든 이 값이 무조건 얘랑 얘가 나와야 되겠다. 두 번째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는 마이너스 10인데 그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 0 빼기 f 마이너스 2가 또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다. 자, 이 두 가지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최고차 함수 1이니까 미지수 3개 중에 어쨌든 하나의 미지수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때 이 문제에서 F'3 구하라 했으니까 프라임이면 미지수가 2개밖에 없잖아요. 얼추 풀리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2차 함수랑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만 배워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수학 3만 배워도 수학상에서 2차 부등식 거기만 풀어도 할 수 있는 문제죠. 미분도 하나도 안 쓰이고 기울기도 안 쓰이고 평균 변화율도 안 쓰이고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린 문제죠. 3번도 구렸어요. 9월달 수투는 다 쓰레기였던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가끔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뭐 그 어떤 찬성하고 반대하고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문제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사물모의고사에서 낸 문제보다 구리잖아요. 이번 사물모 수투 좋았어요. 얘는 9월 평가원에서 낸 문제예요. 3번도 쓰레기, 3번도 쉽고 4번도 쓰레기고 이러면 안 되죠. 네, 문제가 왜 이딴 식으로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간 맞물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왜 없앤 줄 아세요? 일단 이유가 있어요. 그걸 왜 없앴냐면요, 애들 좋게 해주려고가 아니라 사교육 철폐하겠다, 사교육 줄이고 없애겠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수능 트렌드 잘 들어보시면 아마 이번 수능도 문제가 어렵든 쉽든 들어보세요. 이번 수능도 문제가 어렵든 쉽든 수투에서는 비율관계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 뭐 1대2 뭐 그런 비율관계나 1대 루트 3 이런 비율관계 있죠? 절대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현우진 쌤이 만든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견해서 이제 널리 보급한 비율관계죠. 그렇죠? 그거 절대 안 낼 거예요. 그건 이미 타겟팅이 됐어요. 몇 년째 안 나와요. 그걸 안 내려다 보니까 문제가 이딴 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고유한 비율관계인데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3, 4차 함수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데 그걸 알아내서 가르쳤다고, 사교육시장에서 가르쳤다고 그거를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절대 안 낼 거예요. 이번에도 그건 확실할 거예요. 그럼 3, 4차 함수 왜 가르치는데? 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필러 문제 없앤 거거든. 없앴는데 사교육시장에서 알려주는 그걸 꼼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꼼수를 시험 문제 안 내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그럼 지수함수 뭐 그 점근상 관련된 문제 내지 말아야지. 고유한 특성인데 가르쳤잖아 내가. 나만 가르치겠어? 야 로그 함수 뭐 1,0쓰라는 거 안 내야지. 뭐 낼 건데 그러면? 막 이런 거 안 내야지. 신발 끄는 공식 이런 거 안 내야지. 이런 거 안 내거나 아니면 또 뭐 있어? 그 너네 옛날에 알려준 뭐 시소 있지? 그 시소 기억나요? 내분점 시소? 이런 거 안 내는 거 괜찮아. 진짜 이게 간만에 열받았고요. 문제 풀게요. 제가 이제부터 졸라 의미 없는 연립을 해야 돼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이분의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충 언급해가지고 교육과정 망쳐놓은 거라 계열받는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애들 공부하기 힘든데 애들이 더 그냥 그지같이 공부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거 뭐야? 마이너스 24죠? 자, 여기에 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니까 그쵸? 얘도 마이너스 12, 얘도 마이너스 12이면 얘도 마이너스 12가 나와야죠. 샌드위치니까 그쵸? 자, f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여기다가 1 라인 넣어볼게요. 1 나오면은 잠깐만요. 이거 빼기. 자, i를 넣으면요. i를 넣으면 이거죠? 이게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b가 나오나요? 네, b가 나오네요. b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이요? b 마이너스 11.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해볼게요. 자, f 0은 c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은 플러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넣으면 22. 마이너스 22. 이상하다. 맞죠, 이거? 네, 빼기 c. 그쵸? 이러면 a가 또 나왔네요. 이게 문제냐고. 아니, 내는 사람들은 자괴감이 안 되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10, a 2분의 5. 이런 문제 고3 수능에 내보고 자괴감이 안 되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야 F 프라임 참고하란다. 프라임 하면 C 없어지지? 3 집어넣어. 안 할게.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오 마음이 들어요. 물론 현우준 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구설수에 많이 올랐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필요 문제 없애는 거나 이런 거 안 내겠다는 거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뭐 당했어요? 세무조사 당했잖아요. 세무조사는 원래 함부로 안 해요. 탈세를 해도 잘 안 해요. 조세 포탈까지 하면은 해요. 이게 이제 좀 다른 의미인데 포탈이 더 심각한 거거든요. 탈세보다. 탈세까지 해도 잘 안 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바빠서요. 국세청 인원은 적은데 관리할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나와서 조사 못 하거든요. 대충 봤을 때 한 몇 억씩, 몇십억씩 비는 그게 몇 년 되면 그거 조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거 얘기했다고 그냥 세무조사 당했잖아요. 물론 걸리는 건 없었다고 하시지만 속사정은 모르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욕할만 하지. 문제가 있다는 식인데. 난 진짜 생각해. 내는 사람들도 자기가 느낄 거야. 레알로. 너네는 뭘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3차 함수 특성 배워야 될 필요가 있냐? 그냥 너네 연립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연립방정식 있지? 그것만 풀어. ABC 연립해서 구하는 것만 열심히 연습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학 가서도.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재훈이가 약간 반박을 해서 그때 좀 상처를 받았죠. 근데 저는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제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3, 4번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1, 2번 수능 어땠지? 네, 수능은 그나마 할만했다. 네, 3, 4번은 말이 안 되죠. 5번 하겠습니다. fx와 최고차 함수가 있는 3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fx는 2차 함수, 1차 함수 같이 있는 친구인데요. fk는 gk를 만족시키는 실근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2예요. 그림을 그립시다. 이거는 그려봐야 알겠네요. 교점이 3차 함수랑 fx 교점이 3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딱 3개만 나와야 된다는 뜻이네요. 교점 말하는 거죠, 교점. fx 그려볼게요. 네, 어쨌든 문제가 그대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4 어디다가 찍을까? 대충 4 이런 데다 찍을게요. 자, 2차 함수 대칭축이 이렇게 있나봐요. 마이너스 1이고요. 네,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얘는 5,0을 지나요. 4가 조정되니까 5이쯤을 찍을게요. 그리고 기울기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A라고 나와있네요. 양수네요. 하나 그릴게요. 네, 좋은 문제들, 폴 좋은 문제들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다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오면 좋겠어요. 문빨 말고 0,2 마이너스 1,4. 아 미안해 0,2네. 마이너스 0,4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할게요. 대충. 좋아요. 네, 문발 말고요. 수능 20번도 문발이죠? 문발까지 나오는데 이거 다 지난번에 풀었죠? 이거 3x? 그렇죠? 가장 어려웠다는 문제. 이게 대체 무슨 개념이냐 이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이냐? 이런 함수. 저는 이런 함수 고등학교 개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요거는 배웠어도 역함수잖아요. 그렇죠? 네, 갑시다. 자, 근데
1이래요. 3차 함수가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근을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2랑 2요? 그러면은 0과 2는 여기서 만나야 되겠네요. 여기 점 찍혀 있으니까 좋아요. 그쵸? 0과 2는 또 같은 높이예요. 네. 0,2 해가지고 같은 높이고요. 네. 2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3차 함수는 이 두 점을 지나고 여기에서 여기 어디에 있는 2라는 점이 있을 건데 여기 마이너스 2요. 0이요. 2라는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림이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죄송해요. 한 번에 그릴게요. 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근이 3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더 할 게 없네요. 이 문제는 fx 잘 그려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네. 평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제 기억이 없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G의 2A가 구할 건데 A 먼저 구하러 갑시다. 기울기 구하려면은 자, 이 친구 fx 잠깐만요. 연립은 해야 되니까 fx 먼저 해볼게요. fx gx요. gx는 이렇게 쓰면 더 헷갈리려나? gx-2는으로 갈까요? 근 두 개 알고 있으니까 gx-2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최고차 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gx는 요거다 라고 한번 써보고요.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 이 점의 좌표를 그러면 우리는 2, 마이너스 3a라고 쓰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2를 넣으면 2 곱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a y좌표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미분계수도 같아야 돼요. 이 친구 미분에서 2 넣으면 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이거 미분한 거죠? 얘는 없어질 거고 이거랑 2를 넣었어요. 미분해서 그 다음에 걔랑 저 1차 함수의 기울기 A랑 같으면 되겠네요. 뭐 알파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알파를 구해볼게요. 여기 먼저 정리 좀 해볼게요. 8 더하기 4 마이너스 2알파 8 마이너스 4알파가 마이너스 6알파 20 이거 여기에 넣을게요. 그러면 옆에는 16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배 알파니까 18a 18알파 뭐야 18알파 마이너스 60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를 여기에 넣었어요. 26 알파가 얼마야? 18에다가 78이요? 뭔가 좀 값이 3인가? 3이네요. 그쵸? 알파 3? 네. 3이었네요. 네. gx 구했으니까 a도 구해야 되겠다. 알파가 3이면 a는 2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G2A는 G4를 구하는 거니까 자 G4는 대입하면 정답이겠죠? 더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만 나와도 괜찮죠? 그쵸? 4번 같은 쓰레기 말고요. 6번 할게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수트는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은 꼼꼼히 배워야 필러문제 잘 풀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요즘엔 못하겠어요. 4번 같은 애들. 네, 뭐 3번 같은 애. 불만이 많아 보이지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발로 대학하는 여러분들도 불쌍한 거지만 정상화되길 바랍시다. HX 갈게요. 자, fx, gx입니다.
gx. 자, 이거는 무슨 얘기죠? 큰 놈을 선택한다. 큰 놈을 선택한다는 문제이죠. 그렇죠? hx는 f와 g 중에서 위에 있는 함수를 선택할게 라는 뜻이고요. fx는 뭐 기함수 적당히 그리시면 되겠고 gx 1차 함수니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요. a는 기울기인데 볼까요? hx의 그래프와 y는 k가 4점이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할게요. 일단 이렇게 그려줄 것 같고요. 여기가 있죠? 네, 비율관계를 통해서 이제 1대 루트 3대 1의 비율이니까 이 점이 2인 것 같고요. 자, 우리가 2인 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gx는 2,2를 지나기 때문에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2가 여기 있을 거거든요. 야, 이거 2, 얼마냐 원래? 마이너스 16이네요. 아, 그러면은 요쯤에 찍을게. 좀 낫게. 자, 이 점이 누구냐면은 바로 gx가 꼭 지나는 점입니다. 되었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울기 양수인 선 하나 그려볼게요. 뭐 대충 원점 지난다고 하나 그려볼까요? 자, 2,1을 지나는. 그런 다음에 우리 큰 놈만 체크해볼게요. 자, 큰 놈만 그려봤는데 빨간색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그었을 때 내교점에서 만나는 건 없네요. 하나도. 그렇다는 건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일단 3차 함수에서 3개 만나면서 1차 함수가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을 대충 아시겠죠? 3차 함수가 3개 다 만나주면서 1차 함수도 하나까지 만나야 돼요. y는 k가. 그러려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냐? 기울기 음수면 될 것 같은데 양수는 이쪽이랑 이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음수면은 될 것 같죠? 자, 음수로 그리고 다시 빨간색 칠해볼까요? 음수로 그려놓고 그려보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올라가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가 H 그래프인데 요 있네요. 3차 함수 3개, 1차 함수 하나 더. 느낌이 왔네요. 그렇죠? 요런 문제군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일단은 A의 최대 최소니까 경계선 구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음수 기울기면 다 돼요. 왜냐하면요, 음수 기울기면은 이 보물이 살리고요, 여기도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 직선 언젠가 만나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수 기울기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A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될 것 같아요. A는 0보다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음수. 자, 그럼 마지막 선이 어디냐? 제가 보니까 문제 이거 좀 잘 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그쵸? 이런 문제가 보니까 약간 사교육을 탈피한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게 사교육보다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의 어떤 관성을 약간 그 낚시성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다음 경계선은 접선을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접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이 봉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멘트와 함께 그 값을 지나는 아이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다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그 값을 지나게 하나 그려주고 그 값 지나게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세 점이 안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여기다 해볼게요. 자, 이 점을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러면은 자, 원래 이 봉우리가 이 정도가 살아남아서 두근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두근을 내보낼 수가 없죠. 그 값을 지나버리면 두근 내보낼 수가 없죠. 여기가 경계인 거죠. 접선 말고 여기가 경계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괜찮죠. 어떤 그 최대 최소 값에 대한 그 원리를 적용한 문제니까 괜찮은 문제가 맞죠. 네.
대부분 접하nem을 생각했겠지만 너무 쉬워졌네요. 그러면 그 값은 2,16이겠죠? 그렇죠? 아까 수환이가 여기 마이너스 2, 수환이가 여기 2, 마이너스 16을 했으니까 원점 대칭이면 2,16이죠. 따라서 2,2랑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7이군요. 네,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서로 뭐에 빼겠지? 곱하는 건 아니고 빼고 10 곱하면 정답이 35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런 문제는. 자, 7번 볼게요. 7번 문제. 네, 7번 같은 문제가 좀 복병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좀 얘기해보면요, 수능이나 평가 이번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들으세요. 육모에서 여러분의 복병이 누구냐면요, 연속 따지거나 아니면은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의외로 복병이 될 겁니다. 수투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어렵게 내면 좀 개빡세져요. 그 중에 하나가 7번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기억이 나는데 같이 풀었지? 그치? 너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빡세질 수가 있어요. 작년에 시험 기간 때 지영이가 물어봤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연속에 관련된 문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밑에 보니까 맞네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A, B는 자연수고 8 미만이에요. 저는 근데 약간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두 자연수가 같지 않고 그 다음에 8 미만이면 1부터 7까지 두 개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21개밖에 없거든요. 21쌍 그냥 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못 풀겠으면. 그쵸? 1, 2, 1, 3, 1, 4 할 수도 있고, 일단 근데 밑에 문제 이제 fx 그림이 있고 fx 다 1차 함수들로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자, 가본 조건 fx랑 fx를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 친구가 연속이래요. 곱하는 게. 고배함수가 연속이니까 당연한 얘기로 뭐 해야 돼요? 불연속을 근이 커버 친다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아마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나번이 fk는 0보다 작다고요. 문제에서 k가 양수인 것도 잊지 맙시다. fx보다 그려볼게요. 그림이 필수고요. 꼼꼼하게 그리셔야 돼요. 저는 이 문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이유가, 요즘 문제를 쉽게 내려고 난리치는 것도 많은데 얘는 확실하게 그림도 안 줬어요. 원래 그림 주는 그런 문제들 중에 있거든요. 어쨌든 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자, 절대값 x 플러스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여기는 마4, 마2. 제가 왜 얘네를 표시해요? 근이 중요할 거니까요. 불연속과 근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요. x-7이요. 여기거든요. x-7이면은 얘 지나니까 대충 그릴게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좀 더 위에다 그릴 거예요. 이미 망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9,-1이면 여기 지나는데 9,-1 짤 수 없죠. 뭐. 9,-1 지나면서 이쪽은 함수가 두 개가 똑같네요. 네,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금 표시해 볼게요. 여기는 10이고요. 여기는 8이고요. 네, 그는 다 표시했습니다. 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A이 자연수니까 8 미만 자연수니까 여기에만 있거든요. A는 여기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A, 여기 B를 시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점점점점 내려서 자, A의 왼쪽은 이 흰색. 자, 그리고 여기가 B면요. 자, A
얘부터 B까지 이제 더 안 그려지겠죠? 흰색은. 자, 그 다음에 B의 오른쪽은 포함해서 B의 오른쪽은 파란색 요런 그래프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렇게 갔다가 밑에서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 가는 함수고요. 이 함수 불연속점은 A와 B라는 건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 쌤 아까 제가 대충 그림을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파란색이랑 뭐 만나는 게 있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 해도 이 점이 A나 B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V자랑 이 파란색 V자는 A 건너뛰고 B로 끊이기 때문에 이 점을 A로 섞는다 한들 파란색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A, B가 불연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 정리 한번 합시다. 이 문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6평에서 중요할 것 같고 수능에서도 이제 연속 문제가 나오면은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fx 곱하기 f의 x 플러스 k입니다. 고배함수죠. 고배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는 우리는 이렇게를 따져야 돼요. 1번, 그러니까 둘 다 연속인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인데 하나가 연속인 경우, 마지막으로 둘 다 불연속인 경우 따져주면 좋거든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건데, 자 보세요. 둘 다 연속이면 곱하면 연속이니까 우리는 알파가 아니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둘 다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끊겨요. 무조건 끊겨요. A랑 얘랑이기 때문에 끊깁니다. B는 파란색 얘기 때문에 끊겨요. 아시겠죠? 네. 야 멍청하게 B가 9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 B 8 미만이야. 알았지? 끊길 수밖에 없어. 자, 두 번째, 불연속 연속인 경우는 이게 연속이 되려면 자, 이러면 되죠? 이 친구가 얘를 인수를 곱해주면 돼요. 인수. 불연속이 있는 친구가 알파에서 불연속이면 연속인 친구가 x-알파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죠. 그쵸? 이게 맞죠? 자, 마지막으로 불연속 곱할 때도 연속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첫 번째, 불연속은 두 가지 경우 연속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자, 얘가 알파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얘가 하필이면 x-알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x는 베타에서 불연속이야. 얘는 알파는 근을 갖고 있지만 베타가 불연속이면 이 친구가 크로스로 또 이걸 가지고 있어주면은 서로 이제 상쇄를 시켜주죠.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둘 다 불연속인데 이게 하나 나머지 함수는 자 둘 다 불연속이에요. 근데 같은 점에서 불연속인데 괜찮습니다. 좌극한 마이너스 6 우극한 마이너스 6 함수값 마이너스 6이면 연속돼요. 그렇죠? 둘 다 불연속인데 둘 다 끊겨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불연속이면 가능성이 또 있죠. 그렇죠? 같은 자리에서 불연속이면 가능성이 있죠. 대충 이건 아시죠? 위에 함수 밑에 함수 다른 함수지만 같은 곳에서 불연속인데 하필이면 함수값들이 아다리가 잘 맞으면 연속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케이스가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는 주로 얘를 많이 보긴 했지만 자 하나가 불연속이 있는데 나머지가 근으로 커버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먼저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 친구는 불연속이 A랑 B에서 있죠. 얘는 A-K 그럼 B-K에서 불연속일 거예요. 됐죠? 근데 근으로 커버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약간 머리를 좀 써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원래 fx가 갖고 있는 근이 요거죠? 잘 들어보세요. fx 그래프를 제가 k만큼 움직일 건데 자 fx 입장만 볼게요. fx 불연속 얘네가 k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딱 닿아요. 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k가 양수래요. 맞죠? 자 fx 불연속 이 두 개가 왼쪽으로 움직여서 딱 닿아요.
그와 동시에 자 fx-k가 이 친구들이 또 k만큼 일로 와서 a, b에 딱 닿아요. 그럼 봐봐요. 좀 다시 한번 볼게요. fx 입장만 볼까요? 보세요. fx 불연속 어디라고? a, b라고. 그치? 근데 얘가 이 친구의 근이랑 만나면 돼. 봐봐. fx는 여기가 불연속인데 이 친구의 근은 fx 왼쪽으로 옮긴 거 아니야. fx 요 둘을 왼쪽으로 딱 옮겨주면 아다리가 맞겠죠? 자, 이게 fx 불연속, 이거는 fx 플러스 k의 근. 두 번째로 이 친구의 불연속은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 만큼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딱 닿으면은 연속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 왜 이렇게 분필들이 지랄입니다.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리고 자, 여기 A, B. A, B. 그 다음에 잠깐만요. 8, 10. 자, 이게 fx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게 이제부터 fx 잠깐만요. 근은 점으로 쓸게요. 불연속 부분은 선으로 쓸게요. 맞죠? fx 그림 보세요. 얘네들이 근, 얘는 불연속, 얘는 근인 상황. 이게 fx 상황. 자, fx 플러스 k를 할 건데 이 친구 뭐라고요? 왼쪽으로 k만큼요. 그러니까 이게 k만큼 움직여서 하필이면 근. 자, 이 선은 하필이면 일로 오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또 k만큼 이동하겠죠. 자,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색이 fx 플러스 k예요. 자, 보세요. 이 실선을 점선이 커버해줘야 되거든요. 점선이 근, 실선이 불연속. 보세요. 노란색 점선인 근이 파란색 실선을 커버했으니까 연속이 됐고요. 노란색 실선인 불연속 부분이 파란색의 근이 커버했으니까 됐죠. 이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건 일단 A, B의 거리가 있죠. 거리가 이 차이 나야죠. 그래야 얘네들이 딱 여기에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여기 딱 붙어야 되잖아요. 눈으로 벌써 보이네요? 뭐가 보여요? 야, 내가 어렵다고 했다. 오늘 연속 문제 나와가지고 개털리지 말고 집중해봐. 알았지? 연속을 쉬운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연속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귀찮은 게 많아서. 자, 어쨌든 이렇게 커버될 수 있네. 그럼 봐봐요. 제가 이 빨간색 뭐예요? 아, 얘랑 얘는 같은 거리가 나와야죠. 8이 A 커버하고 A가 4로 올 거니까요. 마사로 올 거니까요. 자, A 얼마예요? 중점 2네요. 자, B는요? 얘네겠죠? 10이 B로 오고 B가 마이너스 2로 가서 각각 커버가 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와 10의 중점 4겠죠. 둘 사이 거리 2인 것도 완벽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좋겠구나 싶었어요. 그럼 보세요. A는 2, B는 4. 대로 그려볼게요. 자, A는 2, B는 4. B는 4. 그려봤어요. 자, 이때 K는 얼마죠? 자, 보세요. 10인 친구가 4로 와야 되잖아요. K 6이네요.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그쵸? K는 이동거리인데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려면 K 6이네요. 이때 K 6이죠. 정답이 끝난 것 같죠? 그쵸? 모든 불연속이 다 각자의 서로의 근에 커버가 되었고 아름다워요. 나번 조건 볼게요. 나번 조건에서 F의 K가 0보다 작냐고 물어봤어요. K 방금 6이라고 구했어요. 자, 이 그래프 F6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F6 양수입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문제예요.
이걸 안 알아보고 다른 걸 쳐다본다? 일단 그 새끼는 답을 베낀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게 사람인데 연속을 구하고 싶은데 저걸 먼저 생각 안 한다? 진짜 말이 안 돼요. 네. 아닌가? 개천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 천재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네. 일단 얘는 탈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자, 보세요. 남은 건 뭐냐? 아까 말한 불연속과 불연속인데 이런 그림이죠. 하필이면 같은 곳에서 불연속을 이루는데 아다리가 아름답게 맞는 문제인 거죠. 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제 A, B가 불연속인 상황이에요. fx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fx 플러스 k는 불연속 지점이 어디라고요? a-k랑 b-k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보세요. 불연속 지점이 맞아야 돼요. 얘네 둘 다 똑같이 맞을 일은 없죠. k가 0은 아니니까. k 양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한 칸 밀려서 얘랑 선이 맞아야 되겠네요. 얘랑 일단 맞아서 여기서 불연속, 얘도 불연속 1인데 이런 느낌으로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커버가 되고 얘네 둘도 알아서 잘 커버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쉬워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 잘 보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A랑 B-K가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걸 좀 가정하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얘는 일단 fx의 근에 커버돼야 돼요. fx 근에 커버돼야 돼요. 얘는요, fx 플러스 k의 근에 커버가 돼야 돼요. 현재 불연속점이 3개인 거거든요. 둘을 곱했을 때. 이거 좀 겹쳤으니까. 얘는 근에 커버, 얘는 근에 커버 돼야 되고 불연속이니까. 여기는 아까 그린 서로 아다리 맞는 걸로 커버가 돼야 돼. 이거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럼 쉬워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문제를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느낌상 보이시죠? 지금 뭘 봐야 되냐면요. 얘랑 얘 거리가 K예요. 왜요? B랑 A의 거리 모른다고요? 얘랑 얘 거리인데요. 얘랑 얘요? 거리 K예요. 거리가 다 K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 값이 fx의 근. 이 값이 fx 플러스 k의 근. 뭔가 맞아야 돼요. 자, 볼게요. 제가 fx의 근만 쓸게요. fx의 근이 이쪽은 8이나 10이었고 이쪽은 마이너스 2나 마스 4겠죠? 그쵸? fx만 본 거예요. 야, 얘들아, k가 1이란다. k 뭐 이제 자연수인 건 알겠죠? 자연수끼리의 거리니까요. 그쵸? k가 1이어봐요. 가능할까요? 보세요. k가 1이면 a가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a가 마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네요. 안 되겠네요. 얘 당연히 안 되겠죠? k 1 아닙니다. k가 2면요. a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안 되겠네요. 우리 k 3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았어요. 자, k가 3이에요. 근데 이 둘 중 하나랑 얘네 값이 맞아야 됩니다. a 얼마여야 될까요? 얘랑 맞으려면 a가 1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볼게요. 자, k가 3인데 a가 1이면 b는 4겠네요. 아, 이 거리도 k만큼 이어야죠. 얘네가 k만큼 뒤로 와서 b랑 만나야 되니까. 잘 보세요. 자, k가 3이면 1, 4, 7인데 해당되는 애가 없어요. 안 되겠네요. k가 4인 거 볼래요?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에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k가 4라고 합시다, 이번에. 자, k가 4예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친구 누굴까요? 2 되네요. 2 빼기 4는 마이너스 2랑 겹칠 수 있죠. 자, 0은 안 될 것 같아요. 2만 할게요. 자, 얘가 2면 얘가 2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고 거리 4니까 얘는 6이 되겠죠? 거리 4니까 얘는 10 딱 아다리가 맞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아 얘가 2고요. 원래 AB가 2랑 6인데 자 왼쪽으로 4만큼 움직이면은 B-K가 2로 오고요. 자 원래 2였던 애는 4만큼 움직이면 마이너스 2로 가요. 자 이 친구 불연속 마이너스 2인 저 근과 커버가 되고요. 얘는 좀 이따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6이라는 친구요. 자 10이었던 근이 4만큼 움직이면서 얘를 커버합니다. 다 커버가 되는 상황이 됐죠. 4는 괜찮겠네요. 5 해볼까요? 5. 애초에 5를 하는 사람은 좀 바보예요. 간격이 5, 5, 5잖아요. 그렇죠? 5, 5, 5를 가야 되는데 보세요. 마 4에서 10으로 갈 때도 5, 5, 5로 못 가요. 5로 못 가요. 가장 멀리 떨어진 두 근 사이로 내가 두 자연 잡으려고 했는데 거리 5로 못 가요. 그러니까 5부터 할 필요가 또 없죠. 4밖에 안 됩니다. 네. 보세요. 야, 5 되냐? 안 되죠? 되는데? 뭐야? 10이 아니야. 2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AB가 2랑 6에다가 K가 4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좀 어렵죠? 이거 마지막 문제 하면 될 것